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뉴스는 저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지금 뭐 양쪽 다 비대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국민의힘도 비대위원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거기에서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1항 이걸 고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친 이재명계 쪽에서 우리 이재명님을 보호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 밖에서도 안 좋고 당 내부에서도 안 좋으니까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의결했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의 제1항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부정부패 혐의로 당원이 기소가 되면 지금 저기 있죠. 그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 당대표는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자리에 내놔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당직, 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내놔야 되고 뭐 정책위 의장이면 정책위 의장 내놔야 되고 무슨 뭐 장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놔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소라는 말을 1심에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에 그것도 금고 이상의 유죄, 벌금 갖고는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고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 80조 1항은 그대로 둔다. 대신 여기서부터 이제 꼼수인 겁니다. 80조 1항은 여론이 여원하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 한 다음에 80조 3항을 슬그머니 바꾸는 겁니다. 정치 탄압이 인정이 되면은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취소를 하고 정치 탄압 등이 인정이 되면 당무위원회가 징계를 변경한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무위원회가 결정하게 하자 이겁니다. 이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국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당원들도 그렇고 이제 일부 언론도 그렇고 이걸 잘 모르면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한 조선일보 말고는 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더군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윤리심판위원장이 당대표가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은 위원장도 당대표가 아니고 당 지도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는 윤리심판원 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외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심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이번에 당원을 바꾼 겁니다. 당무위원회라는 건 뭐냐? 그 당의 소속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당대표예요. 뭐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무위원회는 외부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당무위원회는 당의 사무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모르지 다 당 사람들이에요. 당 대표, 최고위원들, 뭐 그다음에 고위 당직자들, 뭐 전국의 중요 시도별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그 간부급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100명쯤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당무위원회입니다. 거기 위원장이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에 80조 1항을 고치는 것보다 더 당대표가 쥐락펴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뭐 쌍디귿 2번 들어간 XX2를 짤짤이라고 그렇게 나중에 해명을 해서 더 빈축을 샀던 성희롱 발언 했던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었느냐?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뭐 증거 인멸 그 교사 혐의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윤리심판원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이 독립적인 객관적인 중립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원권 6개월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당무위원회가 이재명이 의장인 당무위원회가 결정하게 하면 이런 징계가 내려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재명 의원 이제 며칠 있으면 뭐 당 대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재명 의원 아마 이 뒤통수가 굉장히 가려울 겁니다. 찜찜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10건이 넘습니다. 대장동 특혜비리, 백현동 아니 어떻게 토지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어떻게 토지 사용 목적이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이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나 올리는데 몇 년씩 올립니다. 하나 올리는데 4단계 올라가려면 한 2, 30년 걸릴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거를 점프 땅값이 서너 배가 뭡니까? 한 10배쯤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뭐 기부, 법인카드, 또 법인카드 옆집 세다가 잊어먹을 지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수사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 주체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것이 기소가 다 이루어지면 기소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재명은 이제 당무위원을 소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내가 법인카드로 내 와이프하고 함께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 먹었는데 이게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이 수사를 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손 들어보세요. 이러겠다는 겁니다 지금.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경태 의원, 당헌 80조 개정안이 비대위에서 무너졌다.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 또 친 이재명계 박찬대 의원,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치인은 성직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말이 정치인은 성직자가 아니다. 성직자는 정말 고결하고 뭐 흠이 없이 깨끗해야 되지만 정치인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오물도 묻고 뭐 때로는 뭐 이 법을 조금씩 어기기도 하고 이러는 게 정치인이지 어떻게 정치인이 성직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바로 되물으면 됩니다. 이런 말을 정치인은 성직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정치인은 형수에게 쌍욕해도 됩니까? 정치인은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어도 됩니까? 정치인은 뭐 친구들이나 기업으로부터 변호사비 대납 받아도 됩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말장난으로 정치인은 굳은 일을 하다 보면은 몸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인이 성직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슬쩍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뜻이 함의가 돼 있느냐?
뭐 정치인은 바쁘다 보면은 선거법 조금씩 넘나들면서 뭐 법인카드로 뭐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변호사비 아유 그 뭐 수십억씩 되는 게 그거 어떻게 자기 돈으로 다 내?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휴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고 말죠.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건데 지금 이재명 의원만 이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 20명쯤 된답니다. 지금 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가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 청와대 근무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장 중 사퇴 대상 명단을 전달한 혐의, 진성준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서 금품을 대가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 세 개만 들어보겠습니다.